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베트남 엑스파일의 이프로입니다. 2020년 7월 12일 오후 2시 호치민시 베능에 있는 일군의 똠득탕 거리에 있는 4성급 호텔로 공안들이 제보를 받고 들어가게 됩니다. 호텔 안에 있던 3명의 여성들을 베트남 공안이 성매매 관련 혐의로 체포를 하게 되는데요. 같은 시간 호치민 7군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공안 수사팀이 들어가 이들을 성구매자에게 알선해주던 1993년생 다낭 출신의 룩지오비를 체포하게 되고, 그 조사 과정에서 그가 베트남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고급 콜걸 중개 서비스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의 리스트에 있던 여성 중에 연예인, 슈퍼모델 등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2015년 호주 미스 베트남 출신 졸리 응웬 씨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굿모닝 베트남 엑스파일에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도 그렇지만 많은 국가에서 유명 연예인 및 모델의 성상남 및 성매매 게이트 같은 경우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에서 잘 아시는 것이 2016년 미주 원정 성매매 사건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성판매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한국 사회에서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베트남 역시 약 2년 전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베트남 사회에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유력 인사들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한 화대 때문입니다. 1박 2일 혹은 2박 3일 동안의 여행 코스를 계획하고 여성을 동행시키고 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유력 인사들이 지급한 금액은 미화 18,000불에서 최대 30,000불까지였다고 하고요. 베트남 평균 임금이 30만원 정도인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유력 인사들이 화대로 지급한 금액은 최대 베트남 일반 사람들의 10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성판매 여성으로 지목을 받은 졸리 응웬, 그 베트남 본명으로는 응웬 펑마이 씨는 1997년생이며 베트남에 오기 전에 모델 및 개인 사업을 진행하다가 2015년 미스 베트남 호주로 선발되면서 연예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키는 170에 86 야, 이거는 86 하니까 그냥 퍼붓기잖아 갑자기 이렇게. 다시 할게. 가겠습니다 이거. 다시 할게. 키는 170에 86, 58, 88이라는 육감적인 몸매를 자랑하면서 약 46만 명 정도가 인스타그램에 팔로워로 거느리고 있는 베트남에서 아주 유명한 모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호주에서 15세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서 제법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고, 호주의 5대 대학 중 하나인 맥콰이리 대학을 졸업한 똑똑한 인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베트남 연예계에 발을 들이기 위해서 베트남 진출을 하였고, 2017년도부터 해서 갑자기 베트남 방송에 오르고 내리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SNS를 통해서 1박에 약 500만원이 넘는 프랑스 호텔에 묵고 많은 명품을 지장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과시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유혹을 끌던 그녀가 성매매를 한 여성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베트남 사람들은 실망감을 감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주로 지목된 룩지오 비에 같은 경우는 1990년 다낭 출신으로서 베트남의 유명 패션 스타 및 모델 중 한 명으로 데뷔 시절부터 잘생긴 외모와 훤칠한 키, 그리고 2PM의 니쿤 씨를 닮았다고 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나 역시 룩 링난으로 베트남의 유명한 연예인이며 그를 데뷔시키는데 누나가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하고요. 그는 2012년부터 유명해졌으며 전성기를 달리던 시점 갑자기 연예계를 은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간의 잠적 기간을 거쳐 지금 이 사건으로 베트남 뉴스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의 유명한 일화 중 하나로는 베트남에서 탑스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남자 배우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유혹이 있다라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의 내용은 베트남의 많은 유력 인사들 중에서 남성을 만나고 싶어하는 남성들이 많이 있으며 그에 대해서 많은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고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돌연 잠적한 이후에 그는 베트남에서 패션 브랜드 및 소금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지금 약 한 달에 월급을 하나로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받고 있으며 연예계를 떠난 이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그는 연예계에서 은퇴한 이후 성공한 젊은 사업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는 연예계 활동 시절에 알게 된 인맥을 통해서 많은 유력 인사들이 고급 여성과의 만남을 원하는 수요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 연예계 여성들을 포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매매 남성들의 정보를 얻고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만남을 주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예계 여성뿐만 아니라 연예인 지망생들까지도 동원을 해서 작게는 회당 1000불에서 2000불 정도의 비용을 받고 그 여성들을 베트남 전국 그리고 외국까지 파견을 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했다고 하고요. 그가 얻은 수익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지만
없지만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은 여성에게 30% 정도의 수익을 제공을 하고 남은 차익은 그가 가져갔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성매매 장소는 자신이 지정을 하며 지인의 소개가 아니면 절대 연결을 시켜주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는 4년간의 잠적 기간 동안 싱가포르에서 고급 성매매 알선 비즈니스를 알게 되었고 이 수익률이 70%에 달하는 이 비즈니스를 베트남으로 수입을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 다른 여성 그리고 그가 접촉했다라고 하는 유력 인사들의 경우에는 누구인지 베트남 언론 및 경찰에서 발표를 하지 않아서 저희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졸리 응우엔을 제외하고 다른 유명한 베트남 연예인이 관련돼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추측을 할 수 있고요. 특히 구매자들의 경우에는 하룻밤에 3천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거침없이 쓰고 언론이나 경찰에 조금도 리스트 공개가 되지 않는 것을 추측해 볼 때 아마 정제개종에 힘이 있는 분들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베트남의 경우에는 중개인이 더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판매 여성의 경우에는 고작 최대 한 30만 동 하나로 한 15,000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법의 형평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을 팔았던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인 졸리 응우엔 씨 같은 경우는 하나로 15,000원이라는 벌금을 내고 다시 연예인 생활을 복귀를 해서 평범한 연예인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예인 성매매 스캔들의 진실 굿모닝 엑스파일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으며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사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